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찾아와 뵀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신 것처럼요,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는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유산의 세부 카테고리 안에는 산업적인 어떤 유물들, 유적들, 그래서 그런 걸 산업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통적인 국보나 보물이나 문화재 속에서는 이런 산업문화유산 이런 거 없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산업문화유산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목격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산업문화유산 중에 하나를 꼽자면 농사직설 같은 걸 뽑을 수 있어요. 농사직설은 그 당시 우리나라 농법이 어떤 형태로 전개됐는지를 체계화해서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산업교본입니다. 그것도 역시 산업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국이 역시도 산업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농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통해서 바로 강수량을 측정했던 것인데요. 이거 역시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자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산업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국가 경영에 또는 기업 경영에 또는 가게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문화예술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100년 뒤에 또는 2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새로이 갖게 될 문화재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산업문화유산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산업문화유산을 갑자기 어느 순간, 야, 그때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포항이라는 곳에 대규모 제철소를 만들었었대. 그리고 나서 그 제철소 최초의 용광로 고로를 찾으려고 한들 그 중간에 누가 그걸 고물상에 팔아버리면 없어져 버렸겠죠.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바로 이런 산업적인 여러 흔적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켜두자라는 움직임들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이라는 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칭하고,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무형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산업문화유산에 대해서 기록물, 공간시설물, 물건 또는 사람,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각각 발굴해서 등록문화재라는 개념 아래 등재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했던 토착 기업의 여러 아이콘들을 도시 조경이나 도시 전반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녹이면서 그것을 산업문화유산으로 길이 발전 계승하는 모습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직접 가보고 깜짝 놀랐던 동네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쉬 초콜릿을 팔고 있는 동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허쉬 초콜릿은요, 1894년 창업해서 그 창업한 그 동네에서 현재까지 계속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북미 최대의 초콜릿 회사로 성장했었는데, 이 허쉬 초콜릿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하나의 상품이 하나 있죠. 바로 허쉬 초콜릿의 이 키세스 초콜릿일 겁니다. 아마 다 아시죠? 은박지 같은 걸로 쌓여 있는데 이렇게 슬쩍 띄어서 그렇게 먹는 이 초콜릿이요. 바로 이 초콜릿 모양 자체로 허쉬 초콜릿이다, 키세스 초콜릿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자, 이 해리스버그라는 이 도시는요, 사실 얼마나 미국 내에서도 낙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해리스버그라는 곳을 외국인이 한번 방문하려면 일단 가장 가까운 그래도 공항이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도 국제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로컬 공항이고, 그럼 국제공항 어딘가에 내린 다음에 다시 그 로컬 공항으로 가는 걸 환승해서 거기 간 다음에 다시 자동차로 4시간 정도 끌고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겨운 시골 마을입니다. 바로 이 해리스버그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 전체의 생계가 이 초콜릿 회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콜릿 회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다른 부지를 찾거나 다른 더 큰 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해리스버그에 상주하면서 이 해리스버그라는 지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밑거름을 제공해 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리스버그는 점점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요.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해리스버그의 일종의 중앙역인데요. 이 중앙역도 이제 좀처럼 이용하지 않게 돼서 이제 폐쇄를 결정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역이 이제 폐쇄될 건데 많은 그때 지자체 주민들을 모여가지고 이 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자체 주민들이 결정했던 내용은요. 우리 이 중앙역을 우리 지역의 경제를 그래도 지탱하는데 가장 현격한 노력을 해왔던 이 허쉬 초콜릿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상징하는 물건들로 채워서 초콜릿 박물관, 허쉬 초콜릿 박물관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바로 그 뒤에 허쉬 초콜릿의 여러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도시의 조명이라든가 이 중앙역 근처에 조명을 조성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볼 법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요, 우리 지자체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 기업의 제품으로 도시에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왜 국가기관이, 왜 지자체가 특정 기업을 이렇게 밀어주냐라는 어떤 뭐랄까요, 우려 섞인 여론도 형성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리스버그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에 있는 이 기업을 더욱더 잘 되게끔 알리는 것이 지역 경제와 이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일이라는 걸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인재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홀가분한 마음에 여기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이사 가자, 수도권으로 이사 가자, 그러한 판단을 맞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자체가 그 기업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명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소소한 변화로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해리스버그 사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